저는 AWS에서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생성형 기반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구매 혁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앞에 전반부를 소개해 드리고 후반부에는 저희 솔루션 아키텍트이신 권지혜님께서 그 뒷부분을 설명드리실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구매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AI 저희 아마존 서비스를 활용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WS 마켓플레이스 소개, 그리고 생성형 AI 기반 비용 분석 관련된 내용들로 2챕터로 크게 구성되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때 저희가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여기 많이 참석하신 부스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많은 IS 부분들한테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는 그분들의 어떤 리셀 파트너, 로컬 파트너 분들한테 계약을 많이 하셨었죠. 이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형식, 그리고 방법,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가 85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정말 재미있는 점은 전망치가 점점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25년 전망치를 받았는데 그 전망치를 정말 이미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은 28년까지 85빌리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을 당연히 사서 구매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라는 용어,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쓰시는 게 익숙해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위에서 쓸 때 구매하는 방식이 각각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컨택해서 구매하는 방식에서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뭔가 통합 관리되고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고 싶을 때 각각의 핸드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제조 공장에 찾아가지 않고 쿠팡에 들어가거나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서 쉽게 구매하는 거죠. 그런 장점은 쿠팡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많이 잘 아실 거라고 보십니다. 실제 엔터프라이즈 고객, 그리고 규모가 있는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가 항상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에게 이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AWS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혁신하고 더 빠르게 개선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자일리티고, 두 번째가 당연히 스피드고요. 세 번째가 리스크 프로파일입니다. 고객분들, AWS의 주요 고객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키고 혹은 개선하는데, 혹은 새로운 뉴 프로큐먼 채널을 도입하는데 다음과 같은 숫자로 충분히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는 글로벌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성장은 이미 계약 금액이 빌리언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십 조에 이르고, 그리고 3밀리언 이상의 구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건 AWS의 글로벌로 엄청나게 많은 큰 고객들을 보유하고 저희가 있는데, 그런 고객들 탑 1000개사 중에 99%가 당연히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계십니다. 왜 고객은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까요? 왜 우리는 제품을 살 때 아마존닷컴을 통하거나 혹은 그러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AWS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소프트웨어의 B2B 세계에 가져와서 고객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리뷰와 굉장히 빠르게 내
AWS 환경에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의 제품을 셀러들이 올리실 때 셀러가 AWS에 잘 설치되는지를 검토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쉽게 다운받아서 이를 나의 환경에 디플로이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AWS 고객들은 AWS와 연간 커밋먼트 계약을 맺고 계신 고객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한 고객들이 이런 커밋먼트에 뭔가 적용이 되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마켓플레이스가 가끔 프로모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쿠폰 같은 느낌이긴 한데 AWS 크레딧 같은 것들 들여서 조금 더 구매하시는 여정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러한 부수적인 것보다는 아주 빨라진 우리가 프로큐어먼트, 구매 절차로 내 사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 소프트웨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빨리 잘된 소프트웨어를 빨리 도입해서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의 본질에 더 많은 개발자와 리소스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내 사업의 속도와 내 사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보안과 거버넌스와 컨트롤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기업은 컴플라이언스와 오딧 이슈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을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보안의 레벨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찾아서 보시고 검토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간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고객이 쓰실 때 관리하는 툴은 저희 AWS 콘솔과 다 머지되어 있어서 쉽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면서 비용 관리 등을 하실 수 있어서 이런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페르소나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마켓플레이스는 쉽게 설명드리면 바이어인 구매자가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 것을 그냥 구매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매자, 바이어가 당연히 계실 거고요. 또 이를 셀러가 제품을 등록해서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겠죠. 저희는 그것을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벤더, 그래서 ISV 판매자라고 부릅니다. 역시 셀러가 되시는 거죠. 마켓플레이스는 독특한 것이 셀러로 가입하는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셀러를 가입하거나 제품을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셀러가 마켓플레이스에 셀러로 가입하시고 제품을 올려서 내 제품을 직접 고객과 계약하시는 거죠. 그럼 마켓플레이스나 AWS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냐? 단지 온라인 계약과 빌링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요. 실제 계약은 ISV 판매자와 구매자인 바이어가 맺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CP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이 역시 판매자입니다. 채널 파트너의 약자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보통 그냥 CP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채널 파트너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그 업체한테 직접 사지 않고 중간에 어떤 파트너가 있어서 그분들이 기술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설치도 뭐 해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1차 대응도 해주시는 그런 리셀러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행사를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메가존이 이 CP 판매자로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ISV 소프트웨어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공급하고 제공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AWS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바이어, 저희 고객이니까 당연히 저희 AWS 직원들이 밀착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또 여기에 ISV와 CP는 저희의 파트너이자 또 고객이어서 역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최종 바이어가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또 어딘가 기술 지원에 구멍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원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어는 마켓플레이스에 셀러가 자신의 제품을 올려서 그 소프트웨어는 사실 소유권은 ISV한테 있는 거죠. ISV한테 올라간 제품을
퍼블릭하게 그냥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을 퍼블릭하게 산다라고 해서 셀프 서비스로 구매하신다 혹은 퍼블릭 오퍼로 구매하신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리스팅 프라이스라고 하잖아요. 리스트 프라이스. 그 프라이스는 사실 공개된 것이고 가장 높은 가격에 보통 형성되는데 좀 큰 고객이나 내가 좀 사용량이 있을 때는 셀러에게 나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 조건 혹은 페이먼트 조건을 요청하신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마켓플레이스라는 온라인 계약 툴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가격으로 뭐 100카피를 한 번에 사니까 저희랑 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ISV 판매자가 셀러가 마켓플레이스 메뉴에서 해당 계약 조건을 반영한 프라이빗 오퍼를 링크를 형태로 만들어서 URL 링크를 고객인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그럼 고객은 그 링크를 클릭해 열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채널 파트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 파트너가 ISV로부터 판매할 권한을 받습니다. 이 역시 그 권한을 저희가 오소라이제이션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마켓플레이스 메뉴에서 받는데요. 그 메뉴를 받아서 최종 고객과 계약합니다. 즉 최종 고객에게 보내는 계약서의 프라이빗 오퍼 링크를 CP가 만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줄여서 그냥 CPPO라고 많이 부르고요. 요새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저희 링크드인, 뭐 아마존 웹 서비스 홈페이지 같은데 CPPO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고객이 실제 구매할 때는 왼쪽과 같은 이메일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왼쪽에 이메일이 있어서 어떤 계약이고 어떤 조건이고 이 링크를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링크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와 똑같은 형태로 쫙 뜹니다. 해당 ISV 솔루션이 보이고 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하게 오픈된 링크와 다른 점은 계약 내용과 혹은 첨부한 계약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 페이먼트 텀 등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오렌지색 버튼, 크리에이트 컨트랙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버튼이 페이 나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매를 확정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바로 돈 내시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구매를 하겠다. 내가 지불하겠다. 해당 버튼을 누르고 나면 설치형 프로그램은 설치할 수 있도록 메뉴가 넘어가고요. 제가 가져온 페이지는 SaaS 형태입니다. 요새는 SaaS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시잖아요. SaaS는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 위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해당 ISV의 서버에서 동작하고 그 환경에서 동작하니까 그쪽으로 링크를 전달해 드립니다. 즉 리다이렉션 해드리는 거죠. 그럼 해당 ISV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새로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 로그인 하셔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라지는 게 고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곳을 아이디를 그냥 쓰시면 똑같을 거고 새로 가입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객이 실제 써봤거든요. 저희가 한 13년 정도 이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의 성장률보다 지금은 마켓플레이스 성장률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한 8개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고객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75%나 뭔가 신규 벤더, 신규 서플라이어를 내가 등록하는 데 걸리는 노력이 감소되고 66%나 구매를 위한 어떤 나의 직원들의 리소스와 시간이 절약되고 또 라이센스가 뭔가 플렉시빌리티, 내가 쓸 때만 비용을 내고 또 중단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디서 얼만큼 쓰는지를 알고 혹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걸 통합 구매하면서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생성형 AI가 저희 마켓플레이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이지메이커 잘 아시죠? 아주 기본적인 파운드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고 추론을 실행하실 수 있죠. 세이지메이커 모델도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판매하실 수 있고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반대로 마켓플레이스 구매하시거나 다운로드 하셔서 내 세이지메이커 환경에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를 만든 모델을 저희 셀러분들은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 그런 곳에 또 올려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쉽게 또 가져다 쓰실 수 있게 하고요. 베드락 너무나 유명하죠. 다양한 LLM 모델을 쉽게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어떤 API, 단일 API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도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베드락에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LLM들이 올라가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다 올라가 있어서 이 LLM을 쉽게 선택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많은 GenAI, 우리가 행성형 AI라고 부르는 모델과 LLM 모델들이 올라가 있어서 이를 여기 참석하신 고객분들은 쉽게 테스트하시고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출시해서 또 LLM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마켓플레이스에 베드락에 올리면 또 그것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또 이런 장점과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벤더를 콘솔리데이트 하거나 플렉시블한 프라이싱 모델을 하거나 혹은 내가 코스트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마켓플레이스 콘솔, 그리고 AWS 서브스크립션 콘솔에 머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1일 날 코리아 마켓플레이스 오퍼레이터가 드디어 런칭합니다. 기존에는 마켓플레이스 셀러에 한국으로 법인으로 가입이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한국 고객들도 쉽고 빠르고 그리고 원화로 소프트웨어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구매량이 많아질 텐데요. 고객은 당연히 그러면 비용 분석이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솔루션 아키텍트인 권지혜님께서 뒷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켓플레이스 솔루션즈 아키텍트 권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이제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마켓플레이스의 비용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리포트 구성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용 분석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은 많은데요.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많은 대시보드 중에 오늘은 한 위에서 3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이제 AWS 비용과 사용량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도구이고 서비스별, 리전별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스텀 태그별로도 비용의 지출을 분석하실 수 있어 비용 트렌드나 이제 이상 징후를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 AWS 마켓플레이스에도 프로큐어먼트 인사이트라는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직의 AWS 마켓플레이스 구매 계약과 지출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시보드입니다. 조직 내 모든 AWS 계정의 마켓플레이스 계약 및 관련 지출에 대한 상세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쿠도스라고 보여지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라는 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대시보드는 AWS에서 제안하는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션에서 특히 쿠도스를 활용해서 생성형 AI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각적 데이터를 추가하고 대시보드를 고도화하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BI 도구인 아마존 퀵사이트 그리고 생성형 AI 기능인 아마존 큐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을 하고 AI는 이를 이해할 수 있어 적절한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데이터 이해도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제 이규제큐티브 서머리 많이 쓰시죠. 이제 이규제큐티브 서머리부터 맞춤형 데이터 스토리 리포트까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마존 큐인 퀵사이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간단한 것부터 시켜보려고 합니다. AWS의 올해 총 비용 어떻게 되는지
원하는 커맨드 라인에 입력을 하고 빌드 버튼을 눌러 AWS 마켓플레이스의 올해 총 비용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AWS 마켓플레이스 청구 비용의 총액이 보이고 이제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현재 연도에 AWS 마켓플레이스 청구 엔티티, 여기 보시는 빌링 엔티티에 대한 전체 비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전에 보였던 총 비용에서 아마존 AWS 마켓플레이스의 월간 비용을 막대 차트로 표시하는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트도 아까 보시는 그 명령어와 약간 다른 것은 이번에 막대 차트로 표시해달라는 명령어를 추가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이제 월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Y축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 막대는 해당 월의 총 비용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람이 시각화해서 알기 쉽게 1월에는 가장 높은 지출을 기록했다. 이런 이제 기능을 이런 특성을 좀 빨리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시각화를 통하면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 이제 이 관련 지출이 월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시키는 걸 보면은 좀 아쉬우시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 실제로 여러 개의 프로덕트를 구매를 하실 텐데 제품을 그랬을 때는 by product name이라고 해서 이번엔 제품별 월간 비용 막대 차트를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AWS 마켓플레이스 청구 엔티티에 제품별 월간 지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X축이 이제 월별 데이터이고 Y축은 비용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에 이제 그래프들과 다르게 특정 월에 특정 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는 제품별로 이제 비용 추적과 예산 관리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유용한 사례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사업부별로 월간 비용을 보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제 빌드 버튼을 눌러서 생성된 이 차트는 AWS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청구 엔티티의 사업부별 월간 총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축이 동일하게 월이고 Y축은 비용인데 이번엔 각각의 색상으로 서로 다른 사업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동일하게 1월에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이면서도 그중에 이제 어느 사업부가 더 많은 비용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Q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이제 동일한 질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시각화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은 이 명령어를 혹시 이제 회사에 돌아가셔서 실행했을 때 제가 만든 그래프와 다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성은 이제 때로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형태의 시각화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퀵사이트에서 다양한 시각화 옵션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하늘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각화 메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 원하시는 형태로도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추세를 파악하기 쉬운 선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도 있겠고 카테고리별로 비교할 때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막대 차트로 또는 지역별 데이터를 보실 때는 이제 지도 형태로 표현하는 등 분석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시각화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이제 아마존 Q의 창의적인 시각화 옵션과 그다음 사용자의 명확한 의도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하여 구성한 화면입니다. 화면 예시이고요. 이제 이 대시보드에서는 AWS 마켓플레이스의 그 비용에 대한 여러 관점의 분석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 현황을 상단에 배치해 놨고 이전에 이제 저희가 잠깐 알아본 그 시각화들로 이제 하단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 Q 인 퀵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복잡한 비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로 손쉽게 구성해서 효율적인 비용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Q를 활용해 AWS 마켓플레이스 비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대시보드로 구성해 봤는데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복잡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체계적인 리포트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조직에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아마존 Q인 퀵사이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에서 발견된 주요 인사이트들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구조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존 퀵사이트에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에 있는 화면에 빌드 버튼, 그 다음 바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클릭하시면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즉시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서머리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간단하게 핵심 인사이트를 빠르게 파악해 보았다면 이제는 데이터 스토리 기능을 통해 더욱 상세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 생성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24년 AWS 마켓플레이스 비용 및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한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특히 비용 카테고리를 강조해 주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애드를 할 때는 저희가 만든 시각화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각화 데이터를 추가해서 같이 빌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생성된 스토리의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생성된 스토리는 제목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요. Optimizing AWS Marketplace Cost라는 제목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리포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인트로덕션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는 AWS 마켓플레이스의 중요성과 비용 분석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월간 총 비용 분석이 이어지게 되는데 2024년 동안의 비용 트렌드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고 이처럼 아마존 Q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을 가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분석 내용을 구성해 줍니다. 이는 의사결정자들이 데이터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인데요. 각 차트마다 상세한 분석 내용이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 내용에는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이처럼 아마존 Q는 데이터 스토리로서 각 시각화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여기에 이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 덧붙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아마존 Q는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핵심 인사이트와 권장사항 또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용에는 고비용 제품의 식별이나 비용 최적화 기회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반에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실현 가속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복잡했던 조달 및 구매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벤더들의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을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단일 창구를 통해 중앙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성형 AI 활용 측면에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한 모든 솔루션의 비용을 데이터를 중앙화해서 분석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비용 최적화 기회를 발굴할 수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더 나은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들을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성형 AI 기반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구매 혁신 세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